연 4일째 하락세를 보였던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는가 했습니다만 결국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중에는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삼성전자가 버티지를 못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의 상승폭도 축소가 되고 만 상황이죠. 코스닥은 1.17% 하락으로서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전반의 모습이 안 좋잖아요. 소위 말하는 체계적인 위험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쇼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셀트리온은 진펜트라에 대한 부진으로 인한 약세, 여기에다가 시장 분위기까지 엎치면서 16만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시장이 다시 위기의 국면에 왔을 때 시장 내면적으로 반등의 주도주, 주역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바이오주들이 반등의 주도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움직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요. 대신증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2500 이탈의 세 가지 원인과 반전 포인트, 이런 제목인데요. 하락의 세 가지 원인으로서는 트럼프가 촉발시킬 무역 분쟁, 그리고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중국의 부양책 우려, 이런 것이 겹치면서 하락폭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역 분쟁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가장 먼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심, 이것은 바로 반도체 섹터의 피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확산, 이에 따른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로서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려버린 것이죠.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죠. 앞으로 수출 둔화 가능성, 이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 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중국에 대한 이야기죠. 중국 경제도 어느 정도 살아나줘야만 우리도 좋은데요.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과 앞으로의 의구심, 이런 부분들도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유를 봤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대외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반전의 포인트보다는요. 대신증권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빠질 데가 없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반도체와 삼성전자는 업황과 실적 악화에 대해서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 삼성전자의 선행 PBR이 2016년 2월 이후 최저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빠졌던 때가 금융위기 때 고점 대비해서 46% 이상 빠졌던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현재가 지금 40%가 조금 넘는 하락세입니다. 이 데이터는 12일 종가 기준인데요. 오늘도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2000년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빠졌던 그 수준까지 거의 육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과매도 상태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진정이 되고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기만 해도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많이 빠졌긴 한데요.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지지선을 만드는 과정들은 조만간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HBM 쪽의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 올라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면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코스피가 여기서 더 안 빠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대신증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수의 수준을 봤을 때 현재 주가 레벨이라든가 밸류에이션 매력도에서는 충분히 낮아진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요. 가장 낮은 저점이 12개월 펄을 8.04배로 예상을 했을 때 2385선이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현재 3분기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PBR이 0.87배, 요 수준이 바로 2483포인트라는 이야기죠. 그 중간에 12개월 예상 PBR로 봤을 때는 0.8배 수준인 2452선이다,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요 100포인트 선 사이에 권역대가 어쨌든 지지대라고 보는 것이죠. 최하로 봤을 때는 2385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 이런 측면인데요. 일단 대외 변수들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땐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나마 선물과 연계된 외국인들의 수급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측면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2000년 이후로 현재까지 봤을 때 11월과 12월의 외국인들 매수는 분명히 선물 쪽에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 이후를 보더라도 월 평균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11월과 12월에는 또 매수를 하잖아요. 역시 11월과 12월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코스피 수급 계절성인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프로그램 매수 유입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과거에 그러한 효과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피의 반전 역시 외국인들 선물 매수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단순한 프로그램 매수 이런 측면의 유입만 된다면은요, 즉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기대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는 분위기보다 프로그램 매수만 나온다면 반등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셀트리온은 오늘 0.73% 반등세를 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봉의 모양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사주는 5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아있는 즉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자사주는 14만 3,696주가 남아있습니다. 외국인들은 1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들은 38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한편 제약은 1.29% 하락으로서 신저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셀트리온이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은요 12일부터 소폭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오늘 매수 규모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죠.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이오 주식들 전반의 모습을 보면요, 삼성바이오는 0.7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중천장의 형태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지지선을 구축을 하면서 반등을 하는 국면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한편 유한양행과 SK바이오팜 하락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이죠.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요, 기술적 반등 이외에는 다시 시세를 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모습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코스닥에서도 알테오제는 강세가 이어졌지만 리가캠은 또 밀리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바이오주들 역시 함께 움직이기보다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을 가능성, 즉 실적과 관련된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조정이 좀 더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셀트리온의 경우는 지금 오르지도 못한 상황이고, 또한 올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내년으로 기대감이 넘어갔기 때문에 당장 주가 움직임 측면에서도 큰 모멘텀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국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힘든 국면 하에서 12일 날이죠, 주주연대에서는 서정진 회장님께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사실 현 시점에서 시장 전체 상황도 안 좋고 대외 변수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한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실적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회사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조절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주연대에서 요청사항들을 보면 첫 번째, 보유 중인 자사주 최소 50% 이상 적각 소각 발표 이런 내용이죠. 이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합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측면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구사항은 CDMO 공장 중 한 곳은 반드시 미국에 착공, 이렇게 된다면 이 재료만 가지고도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회사 측에서는 WTO가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관세 측면에서는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둬야 되는 장기적인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취득적인 자사주 조기 매수 종료, 이 부분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14만 3,696주니까요. 그 다음에 연말 배당인데요. 사실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배당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데, 주주연대 측에서는요, 현금 배당을 최대한 높여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사주 50% 이상 소각을 한 다음에 주식 배당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사주 소각 그리고 연말 배당 이런 부분들은 당장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지선이 다시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이고 다시 한번 이 박스권 내로 진입하는 상황들은 수급적인 측면의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박스권 내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셀트리온 월봉을 보더라도 3개월째 음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음봉의 몸통이 조금 좁혀지면서 12월 달에는 3개월 음봉이었기 때문에 양봉의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대외 변수에 따른 시장 전체의 상황 그리고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의 움직임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등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모멘텀도 우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서요. 지금은 좀 더 인내를 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